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찬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절기 대한인 오늘은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영덕과 울진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진 가운데 체감 온도는 찬바람까지 더해지며 5도 이상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북 동해안은 오늘 오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태풍급 강풍이 예상되고요. 대구와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더 낮아지겠고요. 이번 주 계속해서 영하권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불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전 경북 동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대설경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와 독도에는 모레까지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됩니다. 모레는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이번 주 뚝 떨어진 기온에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세계 경제의 화두는 단연 AI입니다. 산업 고도화의 핵심 인프라가 AI 데이터 센터인데 포항시는 마침 비어있는 광명 일반산업단지에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오는 3월 데이터 센터를 착공합니다. 이어 블루밸리 국가산단을 AI 산단으로 육성해 구미 경산과 AI 삼각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가 구축될 광명 일반산업단지에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에서 포항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고 해외 투자사 등이 2조 원을 투자합니다. 마침 이곳은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페로실리콘 공장이 값싼 중국산에 밀려 사업을 접고 비어있던 곳, 게다가 바로 인접한 곳에 변전소가 있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기엔 최적의 장소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무엇보다도 전력 공급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쪽 부지는 3, 4호 변전소가 바로 인근에 있어 전력 공급이 아주 용이하며 24시간 무중단 전력 공급이 가능한 부지입니다. 포항시는 내년 상반기 완공 및 운영을 목표로 16개 부서가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TF를 꾸려 전폭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지곡 연구단지의 방사관 가속기와 포스텍, 한동대에서 시작된 스타트업 열풍, 지식산업이 속속 유치되고 있는 경제 자유구역이 AI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삼성 SDS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구미와 대학이 밀집한 경산이 인재 양성을 담당하면 경북은 대한민국 AI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냉각수 또한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굉장한 이점으로 꼽힐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가 완공이 되고 하면은 우리 포항뿐만 아니라 구미, 경산과 연계해서 소위 AI 삼각벨트를 경북에 구상을 함으로써 철강에서 2차 전지로 산업 영역을 확장하고 바이오, 수소까지 거머쥔 포항. AI로 산업 지도를 계속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다 흐지부지 되더니 결국 무산됐습니다. 신청사 위치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갈등 앞에서 책임을 떠넘기며 손을 놨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행정통합 재추진의 움직임이 나오지만 기대보다는 불신과 우려가 더 큰 게 현실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 2019년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이구동성으로 행정통합을 외쳤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자며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고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흐지부지 됐습니다. 2022년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뒤
다시 불 붙는 듯 했지만 2024년 8월 양적 통합만 고수하는 경상북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홍 시장이 돌연 무산을 선언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중재에 나서 합의했지만 통합 신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시민 동의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20조 원 인센티브로 다시 행정통합 논의가 재점화하는 모양새지만 무산에 무산을 거듭한 전례가 기대보다는 우려를 먼저 갖게 합니다. 시장과 도지사의 의지 부족과 무산시 책임 떠넘기기, 거기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 여론을 자기들 셈법에 유리하게 몰아간 게 불신을 불러온 가장 큰 이유라는 지적입니다. 여기는 워싱턴처럼 행정 중심으로 만들고 대구는 뉴욕처럼 경제 중심으로 가자. 어떤 시장님 오셔가지고 아예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대구 중심으로 하겠다. 이러니까 경북에서 호응을 하다가 말이 되느냐. 홍준표 전 시장은 자신을 겨냥한 비판으로 여겨 자신의 SNS를 통해 행정통합이 무산된 책임은 자신이 아니라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이철우 지사한테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행정통합이 자칫 정치 이슈로 변질될 조짐도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이철우 도지사가 행정통합에 반발한 경북 북부 주민들의 걱정 해소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통합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며 당장 가능하지도 않은 행정통합론을 다시 꺼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 이슈로 전락하는 행정통합은 또 다른 갈등만 야기할 거라는 경고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행정 차원에서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포함되면서 지역민과 괴리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 전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통합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가장 먼저 논의를 시작하고도 갈등과 불신으로 막을 내린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500만 시도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제 포항시청에서 열린 CMP 신소재 테크놀로지 투자 협약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도지사가 직접 쓸 수 있는 예산은 1년에 1조 원가량밖에 안 된다며 그런데 4조 원을 직접 쓸 수 있다면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통합청사 위치 계획을 묻자 이런 작은 문제들은 통합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균형 발전도 중요하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쉽게 해결되리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제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구축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은 경솔하게 추진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 문제는 선거구제도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하며 5극 3등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방제 수준의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행정통합은 국가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틀인 만큼 명확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 전국적으로 심각한 현상인데요. 각종 지표를 자세히 봤더니 특히 포항, 창원과 같은 공업도시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떠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에서 나고 자란 양지원 씨. 지역대학에 다니며 문화기획자를 꿈꾸는 양 씨는 일자리만 찾을 수 있다면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도 이제 진해에서 계속 자고 날았기 때문에 굳이 경남 지역을 벗어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태어난 22살에서 26살 청년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남성은 11.3%포인트 줄었고 여성은 23.3%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여성 청년 인구가 남성 청년에 비해 2배 이상 경남을 빠져나간 셈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창원 산업단지입니다. 경남 경제를 떠받쳐온 현장이지만 여성 청년들에게는 이 안에서 미래를 그리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경남이 오랜 기간 남성 중심의 일자리로 굳어져 온 탓입니다. 경남의 산업 구조 자체는 남자가 외벌이로 전통적 업종에 취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오고 여자는 보조 업종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산업 구조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남성 일자리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여성들의 취업 환경은 어떨까? 경남의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박상미 씨는 대전에서 건설 관련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향 경남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공대생인데 경남에서는 산업이 좀 더 남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그 경남권 내에 취업을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 전문가들은 여성들이 문과 계열의 전공 선택으로 취업이 어렵다는 건 잘못된 인식이라며 이공계 전공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여성 취업 기회에 차이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문과 가니까 결국엔 니네가 그 기회를 얻어찬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공계를 나오면은 이제 취업이 잘 돼야 되는데 울산, 창원, 거제에 이제 이공계를 나온 여학생들이 취업이 수도권 뭐 예를 들면 경기 남부나 서울이나 충남에 비해서 훨씬 잘 안 됩니다. 남성 중심의 산업 구조와 이공계 출신 여성마저 취업이 어려운 경남의 취업 환경이 여성 청년 탈경남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원우입니다. 손병복 울진 군수는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실을 방문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울진군이 건의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까지 국토 동서를 330km로 연결하는 초광역 철도망입니다. 이번 방문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을 앞두고 남북쪽 위주로 구성된 기존 국가철도망을 보완하고 동서축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을 적극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난해 3월 대형 산불에도 불구하고 영덕을 찾은 관광객이 전년도보다 7.7%, 78만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덕군은 KT의 빅데이터 집계로 관광객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1,09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에 기반한 자료에선 체류 시간은 2.8%, 숙박 방문자는 8.2%, 관광 소비는 17.5% 증가해 관광산업의 질도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은 문화유산 야행과 달빛고래 트레킹 등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로 지역 내 소비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땅은 좁고 바다는 깊은 우리나라, 특히 동해안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낮아지는 수익성과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의 불확실성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사업 정상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조창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해안에서 50km 안팎 떨어진 먼 바다에 설치됩니다. 경관 논란이 없고 발전량도 고정식에 비해 최대 40%까지 많지만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 고정식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진행 초기 정부 차원의 각종 보조금이 가장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했고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뛰어든 국내외 업체들도 이 같은 기대 속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고정식 해상풍력에 맞춰진 입찰 상한가는 바뀌지 않았고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전력 비용 가중치는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 여기에 환율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도 부유식 해상풍력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는 부유식 해상풍력만의 별도의 입찰 상한가 설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이 국가 에너지 전환 전략의 중요한 축인 만큼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예측 가능한 기조를 바탕으로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또 부유식 해상풍력을 위한 공유수면 사용료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수면 점 사용료는
인접 육지의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울산은 공시지가가 높은 공단이 최인접 토지여서 공유수면 점 사용료가 연간 몇백억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되던 5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가운데 2개가 사실상 무산되자 울산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관련 업체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책적인 지원 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은 분산에너지 특구, 재생에너지 100% 실현에 중요한 자원인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치 달성을 위해 부유식 해상풍력은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 사업을 되살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상래입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올해 도정 핵심 전략 추진 계획 보고회를 열고 민생 경제 살리기 특별 대책과 5대 도정 방향 등을 점검했습니다. 먼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중소기업 중심의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18개 실행 과제를 집중 추진합니다. 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 문화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5대 도정 방향도 구체화해 실행합니다. 지난해 경북도 내에서 3,123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년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 60명, 부상 284명으로 전년보다 32.7% 늘었고 재산 피해는 1조 원 이상 급증한 1조 1,600억 원에 달했는데 지난해 경북 초대형 산불 탓으로 분석됩니다. 화재 원인을 보면 담배꽁초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의 4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산림청이 산불 진화 인력과 자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올해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중 진화대 등 진화 인력을 늘리고 헬기 동원 규모를 315대까지 확대하며 울진과 함양에 국가 산불 방지 센터를 신설해 산불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 산불 대응 단계를 3단계로 개편하고 산불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상향해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후포 수산물 상인 협동조합 300만 원, 울진군 남울진 후포 농가주부회 106만 원, 울진군 주식회사 서광건설 김종철 씨 100만 원, 울진군 주식회사 경동상사 100만 원, 울진군 바다 마실 횟집 100만 원, 울진군 경용회 식당 70만 원, 울진군 영신 해밀홈 영신곡간 5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청년회 50만 원, 울진군 후포 명성식당 김정찬 씨 50만 원, 울진군 남울진 기후회 김상희 씨 30만 원, 울진군 명성 레미콘 영육큐리 30만 원, 울진군 삼홍 실업 주식회사 30만 원, 울진군 후포리 어촌계 일동 30만 원, 울진군 춘천 닭갈비 이강국 씨 30만 원, 울진군 현대 식육점 20만 원, 울진군 후포 나무 산악회 20만 원, 울진군 남부 정치망협회 20만 원, 울진군 태진건설 20만 원, 울진군 이상창 씨 20만 원, 울진군 진광광고기획 20만 원, 울진군 동그라미 상회 황충덕 씨 20만 원, 울진군 한빛 재가 노인복지센터 10만 원, 울진군 삼율 사리이장 김명성 씨 10만 원, 울진군 원티어 뷰티 10만 원, 울진군 후포 행복학교 이성찬 씨 10만 원, 울진군 후포 고기백화점 곽순희 씨 10만 원, 울진군 이종월 씨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선거관리위원장 박동혜 씨 10만 원, 울진군 롯데 아이스크림 울진 대리점 김중호 씨 10만 원, 울진군 김성민 씨 10만 원, 울진군 신두희 씨 10만 원,
울진군 후포 범우회 10만 원, 울진군 신성군 씨 10만 원. 울진군 후포 어촌계장 심재환 씨 10만 원, 울진군 희가든 10만 원. 울진군 헤어샵 멋 최선희 씨 10만 원, 울진군 후포 1, 2 경로당 10만 원. 울진군 3.112 새마을회 10만 원, 울진군 세신건재 노인 일자리 김옥화 씨 10만 원. 울진군 금음 1, 2 경로당 김근태 씨 10만 원, 울진군 후포 3리 황문곤 씨 10만 원. 울진군 프라닭 울진 후포점 10만 원, 울진군 3.112 청년회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어제 포항시청에서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CNP 신소재 테크놀로지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CNP 신소재 테크놀로지는 오는 2030년까지 5천억 원을 투자해 영일만 4 일반 산업단지 4만 5천여 제곱미터에 에너지 저장 장치 및 전기차용 LFP 양극재 생산 설비를 건설합니다. 포항시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포항의 2차 전지 소재 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 소재 1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영덕 풋볼 페스타 스프링 리그가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영덕에서 열립니다. 대회는 유치부, 아마추어 초등부와 중등부, 그리고 엄마 풋살, 아빠 족구 등 10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참가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주최사인 베스트 11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우수팀에게는 3천만 원 규모의 해외 교류 연수 기회가 주어지며 주요 부문 결승전은 주간 방송사인 포항 MBC를 통해 중계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지역의 매력을 SNS를 통해 알릴 2026년 경주시 SNS 알림이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선발된 SNS 알림이는 총 20명으로 성별과 연령, 직업이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됐습니다. 경주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주요 행사 취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팸 투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 장기면 앞바다에서 표류하던 낚시 어선에 타고 있던 22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낚시 어선은 그제 새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 1리항 인근 해상에서 엔진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절기 대안인 오늘은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영덕과 울진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진 가운데 찬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5도 이상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북 동해안은 오늘 오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태풍급 강풍이 예상되고요. 대구와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더 낮아지겠고요. 이번 주 계속해서 영하권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불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전 경북 동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와 독도에는 모레까지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 차차 맑아지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1m에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4도, 김천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 4도, 김천은 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8도, 문경도 영하 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2도, 문경은 1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영하 3도로 시작해 낮에는 5도 예상됩니다. 모레는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이번 주 뚝 떨어진 기온에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